자, 갑시다. 자, 오늘은 진짜 이거 마무리하고 삼각함수 활용의 사인 법칙은 확실히 다 끝낼 거예요. 자, 일단 758번 이거 직접 한번 좀 해봅시다. 그 그래프를 그려버리니까? 제발 부탁이야. 안 그리니까 안 나오는 거잖아. 응? 잘못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틀린 게 없어. 그래프를 안 그려서 그래. 배울게요. 응. 저기 제발 부탁인데 저기 그 그래프 좀 제발 그리면 안 될까? 정말 내가 한 번만 좀 부탁할게. 제발. 화이팅. 오케이. 미안해. 아직 안 됐어. 이거 하면 끝이에요? 뒤에 안 줬나? 삼각함수 그래프 안 줬나? 아니 여기 안 붙어있네. 아 그래프란다. 삼각함수 활용 줘야 되네. 그래도 활용 줘야 되고 활용 줘야 되고 또 활용 줘야 되지. 활용 줘야 되지. 오케이. 뭔가 좀 이상한데. 응.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거나 이 부분 아닌가? 마이너스 1이 왜 여기가 있어? 마이너스 1. 아니 코사인 최소값이 얼마지? 0. 제발 그래프 좀 계속 잘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길 바랄게. 사인 값이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러니까 하한선이 없어.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은 거는 있으면 많아요. 사실 여기는 아니 함수를 하는데 그래프를 헷갈리면 아 진짜 안 돼. 함수를 하는데. 자, 그랬어? 오케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여기서 8이고 이거 두 개 더하면 8이라서 이 8인 거예요? 네.
잠깐만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 이거 그거 보면요. 해가 2분의 1에서 이렇게 두 개 나오고 두 개 나오면 파이고 마이너스 1에서 파이 하나 나오니까 와 답은 맞았는데 논리가 완전 잘못됐는데 아까워라. 그래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거는 또 어떻게 왜냐면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래프 다 나오는데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은 건 사실 의미가 없죠. 이 사이 범위가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5파이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3분의 파이, 베타가 3분의 5파이. 근데 합이지. 그래프를 잘 그리기 바랍니다. 저기 저기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2파이고요. 2분의 파이고요. 파이고요. 2분의 3파이예요. 최대값이 1이고요. 최대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코사인 그래프는 한 주기만 놓고 보면 이렇게 생겼죠? 2파이고요. 파이고요. 2분의 파이고 2분의 3파이. 최대값은 1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당연하죠? 그치? 근데 그 당연한 거를 지금 계속 실수 나오고 있어요. 그 당연한 게 반수가 반수가 계속 실수가 나오고 있어요. 이 당연한 게 많이 안 그려봤다는 얘기예요. 진짜 지금 삼각함수 그래프를 네 번째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어색하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그려야 됩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그려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그래서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1. 그래서 2 코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2 코사인 마이너스 1 코사인 플러스 1. 따라서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났지만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얘는 있으나 마나 하곤 이게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코사인 x는 원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럼 당연히 0부터 2파이까지 한 주기만 그리겠죠? 한 주기만 그려요. 한 주기만 그려요. 2파이는 없고요. 0은 있어요. 그죠? 이 범위 때문에. 자, 그럼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최대값이 1이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커 나왔다. 없어도 되는데 마이너스 1보다 커 나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중간에 껴있으면 안 돼요.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1. 괜찮죠? 이렇게 중간에 껴있으면 안 됩니다. 요 실수 나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커 나왔다 라는 거면은 얘는 있으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모든 범위이기 때문에 요거 다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은 2분의 1 나오게 하는 거. 1사분면이니까 얘는 갖고 가기 쉽죠. 얼마예요? 60도 3분의 파이. 자, 대칭성 2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면 됩니다. 이게 X축 법칙. 괜찮죠? 대칭성은 X축 법칙이에요. 괜찮죠? 뭔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진짜. 끝! 자, 이거 알파고? 이세돌? 미안. 얘는 베타고요. 괜찮죠? 그래서 X는 3분의 파이보다 커 났지만 얘는 3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두 근의 합은 2파이가 돼요.
이게 만약에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이었어도 합은 2파이가 되겠죠. 왜냐면 좌우대칭. 지금 여기 이렇게 되는데 두 개 합치니까 파이고 얘가 파이니까 2파이.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안 돼. 둘 다 하면 2파이예요. 그리고 얘는 따로 더하는 게 아니죠. 이 양끝 구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괜찮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래도 다행인 게 지금은 웃으면서 설명할 수 있는 정도. 왜냐면 본인들이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있는지 지금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완성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만 좀 더 하면은 실수만 안 나오면 지금 이제는 문제는 없는 상태예요. 그 연습은 숙제로 제발 숙제해야 돼. 제발 지금 숙제를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이 3명 숙제 잘하고 있는 사람이, 그 중에서도 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1명 다른 1명은 집에서 조금 더 하는 거고, 다른 1명은 학원에서만 해요. 근데 학원에서 다 풀어요. 다 풀어. 지금 여기서 다 풀어. 지금 여기서 숙제를 끝내놓고 와요. 그냥 그대로 들고 와. 다음 시간에. 근데 테스트 점수도 거의 최고점 나오고 있어요. 진짜로. 자, 아무튼 파이팅! 힘내요. 자, 그러면 다음 걸로 가봅시다. 유형 20번은 미안해 넘어갈게요. 이거 왜 넘어가는지는 이해되죠? 쟤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런 거밖에. 각 이상하게 섞어놓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삼각 방부등식이 1차 식골이 더 어려워요. 2차 식골보다. 왜? 2차 식골은 각을 갖다가 장난을 안 쳐요. 각 가지고. 물론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2 사인 제곱 2x 플러스 3분의 파이 빼기 코사인 2x 플러스 3분의 파이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x법인 구하라. 나올 수 있죠? 근데 이런 걸 안 내요. 굳이 1차 식골에서 내지. 괜찮죠? 하려면 할 수 있어요. 하려면. 근데 안 나오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낼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2차 식골이 더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형 21번으로 갈게요. 21번 761번 갑시다. 761번. 얘는 한 문제만 풀어가지고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761번 직접 잠깐 좀 풀어볼게요. 자, 얘는 문제가 조금 앞에 있었던 거랑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변수가 x예요. 세타가 변수가 아니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얘는 일단 2차 부등식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하는 세타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수상 때 썼던 2차 부등식을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웬만하면은 시단계는 다른 것보다는 기출 있잖아요. 기출만 풀어봐도 돼요. 다른 거는 그리고 나서도 여유가 있을 때. 저기 C단계는 따로 우리가 진도로 나가고 있진 않은데 C단계는 솔직히 가능한 한 숙제로 하면 좋기는 합니다. 이 권장사항이라서 내가 필수로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인 건데, C단계는 일단 순서상
기출 문제만 먼저 풀어보고요. 여기가 되는 선에서 기출 문제 다 풀고 나서도 시간 남으면 그때 남은 시단계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기출 문제는 푸는 게 좋아요. 어차피 지금 3월 들어가면 기출 풀어야 돼요. 미리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시단계는 이제 신사고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문제들이 대부분이라서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뭐 버리라는 얘기는 아닌데 너무 먼저 찾아서 풀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그래프가 그렇게 나왔어. 사인 그래프가 이상한데? 주기성을 띄워야 되는데? 복사 붙이기가 안 되지? 자, 일단 얘는 넓게 보면은 2차 함수예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그게 전부 양수여야 돼요. 그러면은 최소값이 양수니까 판별식은 음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판별식, 그 중에서도 짝수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음수인 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사인 제곱 플러스 4사인 플러스 1 빼기 4가 0보다 작다. 인수분해 돼요? 안 되는 거 안 줍니다. 못 풀어요. 인수분해 안 되면. 못 풀어요. 자, 3 마이너스 1. 6에서 2 뺀 거. 그래서 2 사인 마이너스 1, 2 사인 플러스 3.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지만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 구해달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은 어차피 문제 없어요. 이 최소가 마이너스 1인데 이거보다 작을 리는 없죠. 이것만 생각해도 됩니다. 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0부터 2파이까지 중에서만. 괜찮나? 저 완전 제곱식으로 해서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다라고 문제 풀어도 돼요. 어차피 그게 판별식 얘기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이것도 봐야 돼. 거기도 다 들어가요. 그럼 범위가 두 개가 나와. 맞아. 그래서 또는 하고 또 나와야 돼. 맞았어. 이게 아니구나. 여기 넘어가고 있었구나. 그치. 계속 단체대로 4분의 파이가 1 나오죠. 45도니까. 그치. 여기다 4를 더해서 4분의 3. 아니지. 맞나? 이거와 이거 더하니까. 아니지. 주기 파이잖아. 얘는 4분의 5파이죠. 그게요? 주기가 파이니까 180도. 여기가 2분의 여기가 파이니까. 아니지. 그거 2분의 3파이지. 그래프 많이 그려봐야 돼 진짜. 그러면 이거는 더욱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닌가? 주기가 파이죠. 얘는 이것만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점근선 간의 간격도 파이야. 네.
이거 두 개 더 하는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래도 아니 더해서 쓰는 거 아니야. 대칭성이 아니야 얘는. 여기다가 파이를 하나 더 하는 거에서 4분의 5파이? 그치. 4분의 5파이. 그게 1 나오는 지점. 4분의 파이는 4분의 5파이. 그래서 근이 두 군데 나와요. 2분의 1보다 작은 지점. 그치. 거기서부터 2파이까지. 근데 문제는 사인이 2분의 1 나오게 하는 각이 잘못됐어. 오케이. 저기 사인이 2분의 1 나오려면은 몇 도여야 돼? 응? 아니죠. 30. 30도. 저기 특수가 헷갈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특수가 헷갈리면은 직접 증명해 보는 거예요. 어차피 삼각형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정삼각형하고 직각 이등변삼각형하고. 그렇죠? 정삼각형 반토막 낸 거. 1, 루트 3, 2. 사인 30도 2분의 1.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 2분의 1. 괜찮죠? 지금 이것만 딱 봐도 사인과 코사인이 바뀌는 거 보이죠? 사인 60도랑 코사인 30도가 똑같죠? 이게 Y축 법칙이에요. 괜찮죠? 오케이. 자, 얘는 45도. 45도. 1대 1대 루트 2.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괜찮죠? 자, 이거밖에 안 나와요. 특수각은. 오케이. 자, 그래서 사인 세타가 2분의 1 나오게 하는 세타는 1 쌓으면 6분의 파이예요. 자, 지금 이걸 3분의 파이로 쓴 사람이 2명 달았어요. 이거를. 아직 계산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많이 풀어봐야 돼요, 진짜로. 자, 그럼 이쪽에다 그래프 그려봅시다. 어차피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얘는 2파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0은 있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다. 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작다. 왜? 여기가 1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 들어가고 여기까지 가고 얘 빠지고 요거 다 들어가고. 괜찮죠? 그러면은 얘는 6분의 파이. 대칭성 2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 더한 거는 파에서 6분의 파이 뺀 거. 6분의 5파이. 그렇죠? 따라서 세타는 0보다 커놨지만 6분의 파이보다는 작다. 또는 세타는 6분의 5파이보다는 크지만 2파이보다는 작다. 이게 답이에요.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요. 이것도 들어가야 돼요. 괜찮아? 자, 된 친구들은 마지막 765번 근해 분리도 한번 해야죠. 이분의 거 갖고 2분의 8, 2분의 8까지 알았는데 이 범위가 0부터 2분의 8이라 아니, 잘 생각해봐.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은 전체 범위를 다 구하는 거예요. 함수값이 2분의 1보다 작은 애들 다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 범위를. 지금 그지? 오케이.
판별식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근은 X근이에요. 지금 이건 세타근 얘기하는 거고. 저기 그 근의 분리 문제예요. 이거는 판별식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얘는 변수가 뭐예요? 이거 뭐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이거 x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x에 대한 방정식이라는 거는 x만 변수로 취급하겠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이라고 하는 건 x값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죠? x값이 근인 거예요. 그런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두 근 사이에 1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치? 근데 근의 분리 아까 얘기할 때도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저기 그 그래프 그려봐야 돼요. 저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봐야 돼요. (1을) 집어넣었을 때 얘는 그래? 이거의 방정식 이거 구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 다시 한번 자 요거는 그냥 듣고 흘려요. 이거 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근의 공식으로라도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렇게 두 근 나오죠? 그러면은 이 근이 2사인 빼기 루트 4사인 제곱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사인 플러스 루트 4사인 제곱 플러스 1 이거 풀면 돼요. 이거 풀면 돼요.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이걸 못 풀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수식으로. 괜찮죠? 그래서 함수로 간다고 얘기했죠? 괜찮죠? 그래서 함수로 가는 거예요. 근의 분리를. 자, 그럼 당연히 얘는 지금 아래로 볼칸 2차 함수인데 몰라 일단 두 근 나온대요. 근데 두 근 사이에 1이 나온대요. 그럼 걔가 중근 나오면 돼요? 안 되겠죠? 무조건 서로 다른 두 근 나와야 돼요. 왜? 그래야 두 근 사이에 지금 이건 x예요. 두 근 사이에 1이 나오게 만들 수 있으니까. 괜찮죠? 그럼 이 그래프의 특징, 이 그래프의 핵심 특징, 그걸 찾아내는 게 근의 분리의 핵심이에요. 그걸 수투에서는 사이값 정리라고 얘기하고요. 수투를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이건 지금 수상 내용이라서. 뭐죠? 그냥 1 집어넣으면 음수예요. 끝이에요. 딴 거 할 것도 없어요.
자, 얘를 fx라고 친다면 f1 끝! 그냥 이게 전부 다예요. 판별식이 필요가 없어요. 왜? 저기 판별식도 전부 사이값 정리의 일환입니다. 최고체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에서 판별식은 뭐라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가 아니고 완전 제곱식 세울 수 있죠. 꼭지점의 좌표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 최소값이 음수면 0은 뻗어 올라가는데 0인 값이 없을 리가 없죠. 괜찮죠? 음에서 무한대까지 가는데 무조건 근이 나와요. 음에서 무한대까지 가는데 무조건 근 나와요. 내려오면서 근 나오고 올라가면서 무조건 근 나오는 거예요. 판별식은 단순하게 꼭지점의 y좌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프상의 해석으로 놓고 본다면. 그러면 지금 얘도 1 집어넣었을 때 음수가 나온다. 1 집어넣어서 음수가 나왔다. 그러면은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다면 오른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무조건 근 나오겠죠? 왼쪽도 올라가겠죠? 무조건 근 나와요. 무조건 1보다 큰 근 하나, 작은 근 하나 나와요. 근데 대칭축이 왼쪽일 수도 있잖아요. 그 왼쪽이라도 1보다 작은 근 하나, 큰 근 하나 나와요. 이래서 대칭축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뭐 좌우로 대칭되는 근이 나오겠죠. 1보다 작은 근 하나, 큰 근 하나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판별식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식은 나와요. 이럴 때 음수 나오면. 괜찮나요? 판별식은 최소값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값이 음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1 집어넣었을 때가 음수인데 최소가 음수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판별식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근의 분리가 마스터가 안 되는 이유는 매번 그 그래프 상황마다 능동적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괜찮죠? 정형화된 패턴이 완벽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파이팅! 왜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는지 이해되죠? 이게 외워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자, 그러면 나머지 4사인 세타는 2보다 크다. 아, 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크면 되는구나. 이때서야 세타가 이제 변수 취급 당하는 거예요. 이런 세타의 범위를 구해달라. 아까까지만 해도 세타는 상수 취급이었어요. x만 변수로 잡았지. 그 상수가 여기서 갑자기 변수 취급 당하고 있어요. 얘가 음수가 나오게 하는 세타의 범위를 구해달라라는 거니까. 괜찮죠? 그래서 상수랑 변수는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혼용될 수도 있어요. 수라고 하는 거는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수, 항상상자의 숫자수, 정해진 수예요. 정해진 수. 근데 그 정해진 수가 숫자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문자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숫자로 나와 있는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숫자예요. 3, 100, 뭐 24, 뭐 이런 거. 뭐 마이너스 7. 이게 상수죠. 뭐. 괜찮죠? 아니,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마이너스 7.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문자로 나타나는 거는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A, B, C 뭐 이런 거. 정해져는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 상수를 아닐 미자의 정할 정자, 정해지지 않은 상수. 그게 개수로 등장했을 때 개수 구하는 문제면 미정계수. 괜찮죠? 그래서 미정계수들은 전부 다 상수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변수.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할 변자의 숫자수예요. 변하는 수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3의 A는 4다. 이러면은 A는 상수예요. 뭐 변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방정식 문제에서 본다면. 그럼 얘는 어차피 A는 3분의 4예요. 근데 만약에 fx는 4x다. 이러면 x가 정해져 있어요?
아니 뭘 집어넣어도 돼요. 괜찮죠? 변하는 수예요. 얘는 뭘 집어넣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해져 있지 않은 수, 정해지지 않았는데 숫자로 쓸 수가 없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x, y죠. 괜찮죠? 다만 이게 혼용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상수 취급하고 있던 게 갑자기 변수로 돌변할 수도 있어요. 지금 쟤처럼. 괜찮죠? 아까까지만 해도 상수 취급하고 있었던 세타가 이 식에서부터는 변수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걸 만족시키는 세타 범위 구하라. 괜찮죠? 얘는 그럼 왜 상수 취급을 했냐? 문제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 그랬잖아요. x만 변수로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세타는 일단 상수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변수가 되더라도. 그렇죠? 참 이런 표현이 웃기지? 영원한 악우는 없어요. 분명히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뒤통수를 때리고 있어. 미안해. 좀 표현이 애매하긴 하지만 영원한 상수라고 생각했었는데 변수로 바뀌었어요. 전혀 재미가 없지. 미안.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러면은 끝났죠? 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큰 거. 그러면 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큰 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 0부터 2파이까지. 여기 또 없네요. 2분의 1보다 큰 거. 그죠? 6분의 파이에서부터 6분의 5파이. 자, 다음 3번이에요. 오케이. 괜찮죠? 오케이. 와, 그래도 삼각함수 그래프를 끝냈다.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일 어려웠어요. 진짜 수원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가.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또 많이 증발되어 있겠지? 하하하하하. 원래 그래요. 학기 들어갔을 때 다시 또 고생을 안 하기 위해서는 몸의 일부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 수련해야 돼요. 숙제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쌤만 숙제 검사 제대로 하잖아요. 그럼 쌤만 다 풀었으니까 됐겠지. 절대. 최소한 이런 기본형 문제집으로 어느 정도 기본기가 완성 단계로 들어가려면 아무리 못해도 라이트센, RPM 센 3개 정도는 끝내줘야 돼요. 그래야 기본이 다 껴요. 그게 3등급이에요. 그게 3등급. 괜찮죠? 그게 3등급. 라이트센, RPM센에 있는 유형 문제 정도는 그냥 보자마자 쉽네 하고 풀 수 있는 정도가 3등급이에요. 학교마다 차이가 조금씩 나긴 합니다. 그 정도가 2등급인 경우도 있고 그 정도가 4등급인 학교도 있어요.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보통 일반적인 여고들은 센 유형 정도까지만 완벽하게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면 2등급 나옵니다. 충분히 나와요. 2등급. 보통 남고들은 3등급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특목고 들어가면 4등급 나와요. 화이팅. 화이팅. 차이가 좀 납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되냐? 그치? 센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근데 이것도 숙제가 안 됐다? 그럼 엄청 심각한 거예요, 진짜. 이것도 숙제가 안 됐다 그러면 밤을 새서라도 해야 됩니다. 밤을 새서라도 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자, 그러면 얘 말고 라이트센과 RPM 다 풀면 좋겠죠? 근데 여유가 되는 선에서는 어차피 시간은 한정적이니까 여유가 되는 상황에서는 얘를 빼고 앞으로 가도 돼요. 얘가 문제수가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이만큼 들어가 있고 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것만 유형 문제만 완벽하게 다 풀 수 있으면 기본기는 다 닦여요. 오답까지 계속 돌리면서 한 번 풀고 땡치는 게 아니에요. 내고 오답을 달라 그래요. 그럼 줄게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오답까지만 다 풀 수 있으면 기본기는 완성됩니다. 선생님 저는 책이라서 내기가 좀 그런데요? 그냥 단원마다 문항 번호만 줘요. 그럼 그걸로 만들어서 그냥 줄게요. 문항 번호만 주면은. 그럼 이걸로 끝나냐?
솔직히 말하면은 요거는 이제 기본기 때는 거고요. 본격적으로는 기출문제 들어가야 돼요. 기출문제. 사실 마플 터프 문제가 기출문제가 좀 이렇게 껴있고요. 그 다음에 마플 1등급 문제들이 대부분 다 기출문제들이에요. 기출문제들. 그래서 마플로 1등급 문제까지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센 C 단계는 그냥 기출만 풀고요. 차라리 그 여유를 마플 1등급으로 풀어요. 왜냐면 여기는 거의 다 기출문제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마플은 겸손해요. 본인들이 문제를 잘 만들 자신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냥 기출문제만 거의 다 갖다 집어넣어요. 쌤은 우리도 할 수 있어. 근데 못 만들어요. 잘 못 만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요새는 그나마 많이 좋아졌어요. C단계. 예전보다는 많이 깔끔해지긴 했는데 아직 멀었어요. 이게 방송에 나가진 않겠지 뭐. 우리끼리만 볼 거니까. 오죽하면은 그 센이 문제집이 센 B라는 문제집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알아요? 그 B단계만 들어가 있어요. 아무도 C를 안 푸니까 B단계만 가지고 문제집을 새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 나왔어요, 이게. 다른 선생님이 혹시 센 B 알고 있냐고. 그래서 B단계만 모아놓은 건가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렇대. 뭐 따로 편집을 하나요? 그랬더니 아니 문제집이 있다는 거예요. 뭐지? 진짜 있어. 막 찾아보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안 푸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 조금 차이가 나긴 해요. 근데 아무튼 좀 그래요. 센 B. 하하하하. 그러면은 어디까지 가주는 게 좋냐? 우리가 지금 3월에 들어가면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자이스토리예요. 솔직히 내가 자이스토리를 엄청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난 자이스토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왜 자이스토리를 하냐? 얘네가 그나마 기출문제를 제일 필요한 것들만 담고 있어요. 그나마 양이 조금 적어요. 다른 걸 더 선호하는데 딱 필요한 정도만 있어요. 그러면 자이스토리를 왜 싫다고 얘기하냐? 자꾸 자작 문제를 만들려고 그래요. 맨 처음에는 자이스토리가 기출문제만 다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본인들도 유형화시키고 싶어서 그런지 자꾸 유형 분류하면서 이건 문제를 만들어야겠는데 그러면서 만들면서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고 그냥 기출문제만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뭘 만들어내니까 숙제를 또 그건 빼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딴 문제집을 가자니 너무 많고. 아무튼 고2 자이를 갈 겁니다. 고2 자이. 고3 자이는 너무 어려워요. 지금 우리한테 한 번에 가기에는. 고2 자이 정도만. 그래서 이 기출문제집을 고생을 안 하려면 겨울방학에 여기에서 기출문제 아니면 적어도 센 C단계에 있는 기출문제는 연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왜? 그거 어차피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풀어놓고 보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마스터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참고로 고난이도 기출문제는 최소 4번 이상씩 풀어야 돼요. 4번 이상씩. 진짜로 어려워요. 유형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유형 문제 수준이 아니에요. 꽤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얘기했고 자, 결론만 얘기하면은 요거 2개만 1등급 고난이도까지 요거 2개만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어느 학교든 1등급 나옵니다. 이건 강남 기준이에요. 강남 기준. 사실 고2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는데 2개면 1등급 나옵니다. 그럼 왜 이걸 안 하고 이걸 하냐? 이걸 못하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이거 들어가면 멘탈 터져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이걸로 끝장을 내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많이 힘들죠? 이것도 많이 힘들죠? 이게 마스터가 될 때까지 그래서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단원 지나가잖아요. 다음에 들어갈 때는 자이로 들어갔을 때요. 더 안 돼요. 더 안 돼요. 지금 밀리면 절대 안 돼요. 지금 밀리면. 목숨 걸고 숙제해야 됩니다. 2개만 하면 돼요. 농담 삼아서
4번씩만 풀어요. 4번씩만. 그러면은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2등급은 눈 감고도 나와요. 뭐 눈을 감으면 안 나오겠지만 2등급은 나옵니다. 진짜로. 이거 4번씩만 풀면은 풀었다 이게 아니고 마스터했다요. 괜찮죠? 진짜예요. 진짜. 수능 때까지 편안해집니다. 수능 때까지. 진짜로. 자, 그러면 삼각함수 활용으로 갈게요. 자, 삼각함수 활용에 대한 서론을 잠깐만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 도형에 관련된 학문을 언제 했냐?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근데 그 도형에 관련된 학문이 사실 총 몇 가지로 나뉘면 3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기하, 뭐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도 하고 중등 기하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뭐 중학교 기하학이 거의 다 유클리드 기하학이라서. 자, 그러면은 기하학 거의 대부분 뭘 써요? 직선과 관련된 모조선, 원, 중심 반지름, 닮음. 이 안에는 그냥 합동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다예요. 이게 중학교 때 하던 거 이게 다예요. 직선, 보조선, 원, 닮음.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로. 자, 그러면 기하로 푸는 거는 꽤 어려웠죠. 중학교 때 꽤 어려웠어요. 근데 왜 중학교 때 하죠? 실제로 고등학교 때 나오는 도형학 보면은 사실 도형이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왜 중학교 때 이 더 어려운 걸 할까요? 실제로 더 어려워요. 중학교 때 게. 왜 더 어렵냐면 간단해서 그래요. 간단한데 왜 그럼 어려웠냐? 안 보여서 그래요. 도대체 보조선을 어디다 그어야 되는지, 어디가 닮음인지 그런 게 안 보여서 그래요. 다만 보이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수식 계산이 없으니까 중학생한테 적절하다. 그래서 중학교 때 기하학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나오는 거 뭐냐? 벡터요. 이게 실제 도형학의 발전 계보예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지? 전세? 전세는 전세고 BC? 기원전. 기원전. 그러니까 기원전에부터 나왔어요. 얘는. 요거는 중세시대 때쯤 나왔어요. 그거보단 좀 이른가? 미안. 마지막 나온 게 좌표평면이에요. 요거는 생략. 어차피 우리 안 하니까. 배우는 친구들은 나중에 필요하면 할게요. 자, 좌표평면. 이걸 언제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1학년 2학기 때 배웠죠? 1학년 2학기 때. 도형의 방정식 하면서 배웠어요. 그럼 이걸 왜 하냐? 이것도 도형학 해석인데 도형의 방정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얘는 알다시피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삼각형에서 이 수선의 발, 요점 넣고 본다 그러면은 그럼 뭐 그냥 수선의 발 내리면 되지 뭐. 길이 해서 그냥 나오면 되지 뭐. 하면 되는데 이게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좌표 평면에 이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고 이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고 연립 방정식해서 교점 구해야 돼요. 뭘 하나를 해도 엄청 길다는 거예요. 그냥 다 복잡해요. 괜찮죠? 그럼 복잡한데 왜 하냐?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다 보여요.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야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복잡하더라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이렇게라도 들어가라 라는 게 도형의 방정식의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얘기를 왜 했냐? 삼각함수 활용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중학교 때 썼던 기하학을 다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하학을.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 얘는 삼각형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삼각형의 결정 조건부터 한번 볼게요. 뭐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볼 거예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 결정 조건이라는 거는 하나로 특정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결정 조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삼각형은 각
A, B, C. 보통 각은 대문자로 씁니다. 변 길이 소문자로 써요. 항상 대각, 대변. 대각, 대변은 같은 문자로 대문자, 소문자로 씁니다. 대각, 대변, 대각, 대변. 소변은 없어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대각, 대변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세 개의 변과 세 개의 각, 총 6개의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변을 우리는 사이드의 약자 S라고 얘기를 해요. 변의 길이를. 각은 앵글의 약자 A라고 해서 각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각 3개와 변 3개, 총 6개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삼각형이 특정되기 위해서는 저 6개 성분 중 3개만 나와 있으면 돼요. 첫 번째 SSS. 세 변 길이가 다 나와 있으면 삼각형이 결정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변과 끼인 각이 나와 있으면 삼각형이 결정돼 있어요. 한 변과 양끝 각이 나와 있으면 삼각형이 결정돼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중학교 때 썼던 합동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둘은 똑같은 거지 로 가는 거예요. 근데 중학생한테 결정 조건 이러면 뭔 소리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합동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괜찮죠? 한마디로 세 변만 나와 있으면 그런 삼각형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몰라. 우리 수학계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건 삼각형이 결정돼 있어요. 각 구할 수 있을까요? 결정돼 있는데 정해져 있는 거니까 구할 수 있어요. 그 구하는 방법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에요. 괜찮나요? 결정되어 있는 삼각형의 모자란 성분들을 다 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괜찮아? 뭔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일단 오늘은 사인 법칙만 먼저 설명을 해볼 건데 되면은 코사인 법칙도 볼 거예요. 자, 이거 그냥 공식 외워서 풀면 안 돼요. 지금 이해 좀 잘 해야 됩니다.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 결론만 얘기하면 이건 공식 여기 써 있어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랑 똑같은데 이게 뭐랑 똑같냐? 외접원의 지름과 똑같아요. 자, 이 식이 왜 튀어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엄청 중요한 식.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발목 잡는 엄청 중요한 식. 자, 얘는 삼각형이 있어요. 그리고 얘의 방금 얘기했지만 외접원의 지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를 바깥으로 접하는 원이 있다고 칠게요. 원 같지 않은가? 원이에요. 자, 그럼 얘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사인 A랑 A만 있어도 외접원의 지름이 나와요. 사인 B랑 B만 있어도 외접원의 지름이 나와요. 사인 C랑 C만 있어도 외접원의 지름이 나와요. A각과 A변 길이만 알면 지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는 여기에서 나오는 A변, B변, C변이 있을 때 이 각과 이 변 길이만 알고 있어도 외접원의 지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원이 등장을 했죠. 원이 등장을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중심과 반지름. 일단 얘를 쓰는 건 기본이에요. 이거는 수상 때도 엄청 강조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원의 성질. 중학교 때 사용한 원의 성질. 두 가지. 모든 성질은 이 두 가지에서 다 파생됩니다. 자, 첫 번째 성질. 접선은 수직인 선이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나갑니다. 여기서 쓸 건 이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여기서 많은 게 뻗어나갑니다. 두 번째 성질. 원은 어떤 똑같은 호의 길이를 나타내는 원주각은 전부 다 똑같아요. 괜찮죠? 그 각은 중심각의 절반이에요. 괜찮죠? 어디는 다 똑같으면서. 이건 엄청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 두 개는 여기서 다 뻗어나가요. 여기서 이 두 번째 성질을 쓸 거예요. 두 번째 성질을
자, 그러면은 얘랑 얘를 알고 있는데 지금 중심 반지름을 안 썼죠. 중심은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쓰지? 각 A랑 변 길이 A는 건드리면 안 돼요. 얘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중심 반지름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A점을 옮기면 돼요. 왜? A를 옮겨도 계속 원주각은 똑같으니까. 그렇죠? 이 홀을 나타내는 원주각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A점을 옮겼어요. 어디까지? 중심 지나가게끔. A'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요각과 요각은 똑같죠? 괜찮죠? 자, 그럼 얘가 180도예요. 그럼 중심각과 원주각이니까 90도로 바뀝니다. 직각 삼각형이 나왔어요. 자, 왜 저번에 반지 이름을 라지알이라고 한다면 2R분의 A가 사인이에요. 괜찮나요? 괜찮을까? 자, 다시 한번 사인 A'은 어차피 각 똑같으니까 사인 A로 봐도 되겠죠. 걔가 2R분의 A로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죠? 따라서 사인 A분의 A가 둘이 위치 네가 바꾸면 되잖아요. 2R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대변대각상만 있어도 지름이 나오니까 이렇게 나와도 지름 나오고 이렇게 나와도 지름 나오니까 세 개가 다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다 지름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기다가 그래프 살짝 작게 그려볼게요. 자, 얘를 중심 지나가게끔 연결시켰어요. A 직각. 그러면은 반지름 R이라고 한다면 다시 사인 A가 2R분의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괜찮죠? 참고로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도 2R분의 C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정리한 게 이거고요. 이것도 씁니다. 이것도 써요. 그러면은 사인 A와 사인 B와 사인 C의 길이 B는 어떻게 될까요? 얘 B는 얘는 2R분의 A 대 2R분의 B 대 2R분의 C랑 똑같아요. 2R 약분 가능하죠. 그래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변 길이 B랑 똑같습니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랑 똑같아요. 괜찮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사인 법칙이에요. 핵심은 뭐라고요? 대변대각상이에요. 괜찮죠? 대변대각상이 나오면 완성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좀 지우고 이쪽에다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자, 지금 얘는 보면 알겠지만 각이 많이 나오고요. 변 길이는 조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예를 들면은 그래. 그냥 이걸 봅시다. 저기 그 788번 한번 볼게요. A 단계. 자, ABC 삼각형이 있어요. 자, 각 A는 60도, 각 C는 45도. 그 다음에 스몰 A가 5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스몰 C 이게 얼마냐? 지금 보면 알겠지만 두 각과 변 하나 나와 있어요. 각 두 개와 변 하나가 나와 있어요. 아니 잠깐만, 각이 두 개나 있으면 이건 세 각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한 변과 양끝각 준 거라고 봐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 나머지 성분들을 뽑을 수 있게 하는 게 사인 법칙이에요. 남은 성분들을 뽑아낼 수 있게 하는 게 사인 법칙입니다. 지금 얘는 삼각형이 결정돼 있잖아요.
세각 다 있고 변 하나도 주어져 있으니까. 괜찮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어차피 사인 60도분의 5가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이에요. 괜찮죠? 그럼 사인 45도분의 C도 외접원의 지름이겠죠? 외접원의 지름이 궁금하진 않아요. 그냥 C 구해달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C는 사인 60도 분의 5 사인 45도구나. 2분의 루트 3분의 5 곱하기 2분의 루트. 그래서 2 약분해주면은 3분의 5 루트 6이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89부터 793 후딱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789부터 793까지.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냥 사인 법칙 기본 운용이에요. 대변 대각상만 알고 있으면은 지름이 나오니까 다 똑같다. 자, 일단 7, 8, 9번. 아니, 풀리는 친구는 계속 풀어요. 1분마다 하나씩 그냥 나는 풀고 내려갈게요. 지금부터. 자, 사인 120도분의 12가 지름이니까 사인 C분의 C가 지름이 되겠죠. 근데 시각을 모르네요. 알죠? 두각 알면 세각 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삼각형은. 사인 120도 분의 12는 사인 30도 분의 10. 그래서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 그렇죠? 사인 30도는 2분의 1. 그래서 2 약분해주면 루트 3분의 12. 따라서 C는 12를 루트 3으로 나눈 거니까 4루트 3이에요. 괜찮나? 사인 120도.
자, 790번 사인 120도 분의 2루트 3은 사인 미분의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또 사인 120도 2분의 루트 3이네요. 그럼 루트 3, 루트 3 약분시키고 번분수니까 2 곱해주면은 얘는 그냥 약분되죠. 4는 사인 b분의 2 따라서 사인 b가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각 b는 6분의 파이 30도인 걸 알 수 있어요. 이사원면일 수도 있지 않아요? 6분의 5파일 수도 있지 않나? 안 되죠? 얘가 이미 둔각이라서. 괜찮죠? 절대로 150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삼각형은 세네각이 합이 180도니까. 자, 791번도 그것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791번도 마찬가지로 대변대각상이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지름이 나와요. 그럼 이변에 관련된 이 대각도 구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건데 두각 아니까 이 구하면 돼요. 괜찮죠? 세각의 합이 180도니까 사인 30도 분의 5는 사인 10분의 5루트 2. 그럼 그냥 5 약분할게요. 1. 그럼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얘가 그냥 통째로 2가 됩니다. 따라서 사인 C는 2분의 루트 2. 45도예요. 75도니까 105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지워도 되나? 밑에 거지? 오케이. 792번. 답이 두 개 나와? 둔각이 아니라 예각도 나올 수 있겠네. 그렇죠? 얘가 2분의 루트 2면은 C는 45도도 나오지만 135도도 나올 수 있네요. 합치니까 165도밖에 안 돼서 15도도 나올 수 있어요. 괜찮죠? 얘가 45도 또는 135도. 그래서 105도도 가능하지만 15도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조건 얘 하나가 둔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각밖에 안 나왔는데 쟤는 보니까 지금 이게 예각이라서 둔각 예각이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변과 각 하나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닌 이상 삼각형이 완벽하게 결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사인 법칙을 써볼 수는 있게 만들어줘요. 두 변과 끼인 각은 아니지만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두 변과 끼인 각은 코사인 법칙으로 갑니다. 아직 안 했어요. 근데 그냥 스포 하하하하하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두 개로 완성합니다. 한마디로 삼각형이 결정돼 있으면은 모든 성분들을 다 구해낼 수 있어요.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통해서. 코사인 법칙은 나중에 다시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사인 법칙은 각이 많이 나오는 경우, 각이 하나라도 있으면 써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792번 얘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각 하나랑 변 하나만 줬어요. 30도와 20밖에 없어요. 그 대변대각상 나왔으니까 당연히 외접원의 지름이 나오죠. 얘가 외접원의 지름. 그럼 얘는 2분의 1이니까 40. 외접원의 반지름이 지금 20이에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마지막 793번.
자, 삼각형 외접원의 반지름 C는 3, 각 A는 35도, 각 B는 100도. 오잉? 그죠? 당연히 나머지 한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45도 분의 3이 외접원의 지름인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2분의 루트 2지만 루트 2분의 1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야 본분수 곱하면은 루트 2 곱한 3루트 2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2분의 3루트 2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을까? 오케이. 아, 너무 쉬웠지? 너무 쉬웠다. 너무 쉬웠으니까 805번 풀어볼게요. 얘가 다른 게 더 틀려. 돼. 찾았네. 그냥 촉인가?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아서. 뭐 그렇긴 해. 저기 코사인 제곱 b를 구하지 않아도 돼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 그냥 사인 b만 구하면 됩니다. 괜찮죠? 낚시예요. 코사인 b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대변대각상이 있기 때문에 외접원의 지름은 결정되어 있고요. 사인 b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된 친구들은 밑에 것도 좀만 더 풀어볼게요. 자, 대변대각상만 잘 생각하면 돼요. 60도에 관련된 대변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삼각형 결정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사실 되지는 않아요. 얘는 변 두 개와 각 하나인데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니라서 완벽하게 결정되는 건 아니기는 해요. 두 개 나와요. 두 개. 아까 본 것처럼. 두 변과 각 하나면은 끼인 각이 아닌 이상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걸 이렇게 그렸는데 좀만 더 돌려서 가볼까? 각 A가 있어요. 60도예요. 60도. A. 자, 이거 지금 C라고 할게요. 여기 지금 4예요. 그럼 길이가 5가 나오게 하는, BC 길이가 5가 나오게 하는 교가 있을 수 있을까? 얘는 안 되겠나? 몰라. 해보지 뭐. 그림이 좀 이래해서 그런데 좀만 더 가파르게 하자. 가파르게. 실제로 한 이 정도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5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5가 나올 수도 있어요. 중간에 수선의 발로 직각 나오게 하는 걸로 이 점과 이 점이 둘 다 5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요. 둘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미안해, 괜히 설명했어. 하지 말걸. 결정은 안 돼 있는데 어차피 조건이 하나가 모자라는 것 뿐이어가지고 거의 준결정돼 있다라고 봐도 돼요. 지금 여기서는 두 변과 끼인 각이지만 두 변과 각 하나도 추가 조건 하나만 더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각시가 무슨 뭐 예각이라든가 아니면 각시가 둔각이라든가 이런 게 표현되어 있으면 확실히 결정이 돼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사인 값만은 예각 둔각 상관없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재고 씌워놓으면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져요.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듭니다. 일단 뭐 거기까지 크게 볼 필요는 없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완전히 결정돼 있지는 않지만 적당히 결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 대각상으로 일단 외접원의 지름은 결정돼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사인 b분의 4도 지름이라서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 지름 자체는 결정돼 있어요. 그죠? 사인 b는 결정돼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 그러면은 사인 b는 5분의 4 곱하기 사인 60도라서 5분의 4 곱하기 2분의 루트 3. 그래서 5분의 2 루트 3이에요. 괜찮죠? 1 마이너스 25분의 4, 3, 12. 그래서 답이 25분의 13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유형 1번이 지금 제일 어려운데 806번은 넘어가고요. 807번 이거는 그냥 못 풀 거라서 그냥 편하게 생각해요. 못 풀 거라서. 움직이는구나. 자, 일단 힌트를 좀 가자면 문제 좀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얘기 좀 할게요. 75도는 BA 시각이에요. BA 시각. BAP까지 각이 아니에요. BA 시각입니다. 이 전체 각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인 CAP 분의 CP. CAP가 뭔지 모르니까 이걸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CAP 요 각이 지금 세타예요. 괜찮죠? 그러면은 사인 세타분의 CP.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CP예요.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이에요. 그죠?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입니다. 그럼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이면은 뭐 이 각분의 이거, 이 각분의 이거 다 되죠? 뭘로 써도 돼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냥 다 써볼게요. 얘는 첫 번째 sin C분의 AP 아니면은 sin APC분의 AC 다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근데 잘 봐봐요. 이게 넓게 이삼각형 입장에서 얘는 한 변과 양끝각이 나와 있어요. ABC 삼각형은 결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얘는 결정이 돼 있어요. 얘는 BC 길이도 AC 길이도 각시도 다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괜찮죠?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걸 구하는 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지만 일단 각신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각신 얼마예요? 세 각의 합이 180도니까 45도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볼게요. 자, 사인 세타는 P가 움직일 때마다 계속 바뀌어요. 세타는. 괜찮죠? CP 길이도 그렇죠? 세타가 바뀜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얘랑 얘가 둘 다 바뀌어요. 근데 이런 거 최소 구하기 쉬워요? 둘 다 바뀌면 구하기 힘듭니다. 그죠? 아니 뭐 아들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절로 뛰고 한 명은 절로 뛰면 관리가 안 되죠? 우리 아들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 명은 절로 뛰고 한 명은 절로 뛰면 관리가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가만히 있어야 하나가 뛰어도 컨트롤이 돼요. 괜찮죠? 둘 다 바뀌면 이거 최소값 구할 때 진짜 우주 갑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AP는 바뀌잖아요. 하지만 사인 C가 결정돼 있어요. 괜찮죠? 그럼 이거 최소 구하는 게 쉬워요? 이거 최소 구하는 게 쉬워요? 차라리 이게 낫다는 거예요. 괜찮죠? 왜? 얘는 그래도 분모라도 결정돼 있잖아요. 2분의 루트 2라고. 그럼 요거는? 얘는 안 정해져 있어요. APC. 그쵸? 어차피 세타 바뀌면은 얘 계속 바뀌어요. 얘 135도 빼기 세타예요. 괜찮죠? 어차피 이거 계속 바뀌어요. 다만 AC가 결정돼 있어요. AC가. 근데 이걸 우리가 구하기가 조금 그렇죠? 그죠? 코사인 법칙 알아야 됩니다. 뭐 물론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구하면 구할 수는 있는데 그건 일단 논외로 갈게요. 한마디로 당장 우리가 써보기 좋은 애는 얘라는 거예요. 이거의 최소 구해달라. 그냥 2분의 루트 2인데 루트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이거 최소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AP 길이가 최소일 때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된 친구들은 809번으로 가볼게요. 더 어려워요. 참고로 유형 1번에 807, 809 요 두 개가 진짜 좀 많이 어렵습니다. 시작부터 폭탄을 주고 있어. 그러니까 뒤가 더 쉬워요. 유형 2, 3, 4, 5가.
자, 최대 최소 문제잖아요. 산술기압 평균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그때는 좀 더 어려워져요. 자, 힌트 하나 더. 자, AP 길이는 뭐예요? 지금 P가 정해져 있는 점이에요? 안 정해져 있는 점이에요? 안 정해져 있어요. P는 B와 C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AP 길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A점, 정해진 점이죠? 거기서부터 2선분까지 거리 중에 최소값 구하라는 거예요. 우와!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최소값,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그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들 중 최소인 지점이 어디예요? 수선의 발까지 거리입니다. 그래서 직각보조선 피타고라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될까? 이거 구하면 여기서 가고 그럼 왜 구해? 지금 저거 하나도 안 들었나 혹시? 아니고 이 밑에서 나면 이거 일단 잠깐만. 지금 뭘로 가고 있는 거지? 사인 C, P분의 CP로 가고 있는 건가? 이걸로? 이걸 어떻게 해? 그거 안 된다고 해서 저걸로 간 거예요. 저 세 개가 다 똑같으면 괜찮나? 그림 맨 밑에 있는 괜찮을까? 지금 저게 핵심이야. 왜 저걸로 보는 게 최선인지 그 당위성이 중요한 거예요. (15도는) 어디서 나온 거지? 왜 25도야? 이거 직각으로 내리고 또 거네. 아니구나. 응. 45도야.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저거 괜찮을 것 같아. 왜 저기 그 그래프 밑에 있는 저식 있잖아요. 저기서 동그라미 친 걸로 들어가는지 혹시 이해될까? 저 세 개가 다 똑같은 거 이해되지? 그러면은 그 중에서 사인 C분의 AP가 우리가 풀기가 제일 쉬운 상태라는 거 괜찮을까? 그치? 왜냐면은 사인 C는 결정돼 있잖아요. 사인 45도는 결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루트 2 AP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로 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게 지름이니까. 오케이. 저기 진짜 부탁인데 저기 자신 있으면 딴 거 해도 좋은데 저기 자신 없으면은 제발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다시 다 설명하고 있어. 제발 부탁이야. 제발 진짜.
근데 답이 좀 다르게 나온 친구들이 꽤 많은데. 오케이. 어디가 안 되지? 응? 무슨 길이? 지금 AP 길이 뭘 구하는 거지? 응? AP 길이의 최소값 구하는 거지. 그러면은 A는 정해진 점이잖아요. P가 BC 선분위의 점이지. 그럼 A점에서부터 BC 선분이 있는 점들 중에서 거리가 제일 짧은 거. 그게 AP 거리 최소값이에요. 그거 구하면 돼. 그냥 직각삼각형이니까 구할 수 있지. 자, 그래서 AP 거리의 최소값은 아주 미세하게 선분하세요. 수선의 발입니다. 수선의 발. P가 이쪽에 와 있을 때가 그나마 AP 거리가 제일 짧아요. 이럴 때 루트 3대 2예요. AP는 최소가 9예요. 그래서 9루트 2가 답이에요. 답이 9루트 2예요. 오케이. 자, 809번으로 가봅시다. 809번. 우와! 잠깐 쉬었다 갈게. 돌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